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이스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뉴스 기사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요, 그걸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글로벌 시총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집계를 하는 글로벌 시총 현대 기업, 뭐 100대 기업 이렇게 집계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나올 때마다 뉴스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들의 어떤 기술 경쟁력, 기업 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글로벌 시총에서 천위의 한국 기업이 5년 새 반토막이 됐다고 해요. 반토막이. 새로 진입하는 신생 기업은 아예 제로랍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대요. 빵 기업, 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게, 한국이 한 지금 원래 5년 새 25개에서 지금 12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천대 기업에서 기업 경쟁력에서 자꾸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중국은 2배로 늘었어요. 중국은 5년 새, 그러니까 2017년도에 58개였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167개로 집계가 됐고, 한 거의 3배죠. 일본도 94개에서 이제 66개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이에요. 한국이 25개에서 12개로 그냥 절반 이상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줄었어요. 보니까 뭐 금융도 그렇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 소비재나 뭐 에너지, 뭐 유틸리티 섹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많이 부진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런 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달려가고, 특히 이제 중국,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경쟁 국가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쟁 국가에 우리나라의 경쟁자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그냥 3배 이상 5년 새에 늘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줄긴 했지만, 거기는 워낙에 옛날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이제 했었다가, 지금 그래도 걔네들은 좀 90 몇 개에서 60 몇 개로 지금 줄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지금 10배기로 줄어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5배나 많은 수치예요, 일본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문제가 되긴 했어요. 일부 어떤 대기업, 그런 어떤 대기업 위주로 어떤 기업 경영이나 이런 게 이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중간 계투나 이런 어떤 중간 계통에 있을 그런 기업들의 층이 굉장히 얇았죠. 선수층이 굉장히 얇았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 위주의 어떤 성장이나 그 대기업을 좀 많이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원천기술과 과학기술 노벨상 수상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연과학 분야 특히. 거기서 굉장히 그런 어떤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어떤 심도 깊은 학문을 연구한 끝에 얻어지는 결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런 어떤 원천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유니콘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원래부터 그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사람 인구도 많고 하지만, 문제는 주목해야 될 점은 2017년 대비해서 5배 정도, 그러니까 3배 정도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 187개인가 뭐 거의 그 정도, 167개 그 기업이 이제 생길 정도라면은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몇 년도 때, 맞아요. 제가 그때 이런 걸 좀 생각했던 시기가 2017년 딱 그 시기네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2017년 지금과 5년 전과 비교하는 그 2017년 있잖아요. 그때를 비교해서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제가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짐 로저스가 아마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말이 저는 떠올라요. 그때 나와서 짐 로저스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 지금 투자하지 않겠다. 왜? 그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생각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젊은이들의 정서와 생각, 그런 거에 달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 베트남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어떤 투자 대상국, 유망한 나라를 이제 선정을 할 때 꼭 여러분들이 봐야 할 점이 뭐냐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제 지난 영상 한번 보세요. 여기.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그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의 생각, 사고 방식과 정서에 달려있다. 성공에 대한 열망과 그 어떤 헝그리 정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의지,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많은 젊은이들,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가 투자에 유망한 나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짐 로저스도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어땠냐면은, 짐 로저스가 이제 노량진을 막 방문을 한 거예요. 노량진을 방문하면서 그 당시에 2017년,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인터넷이나 뉴스 기사에 보시면은 노량진 같은데, 노량진의 공무원 열풍, 공시생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풍이었던 시절이 바로 2017년이에요. 그때 2017년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공무원을 많이 열망을 하고, 왜냐면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 낫다. 그리고 뭐 철밥통, 그리고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이런 취업이 어려우니까 대기업한테 기댈 수 없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꾸준하게 그냥 편하게 일하는, 그런 편한 게 좋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좀 공무원 굉장히 많이 선호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막 공무원도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무원 더 많이 뽑고 증원하겠다. 뭐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뽑혔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막 고갈되고, 공무원연금 뭐 개편해야 된다 어쩐다, 공무원연금이 뭐 계속 막 엄청난 비중으로 지금 연금 비중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런 문제가 그때부터 터진 거예요. 그때의 어떤 공무원 증원이나 이런 대책 없는 어떤 증원, 그 어떤 젊은이들의 감성, 그리고 젊은이들의 어떤 투표, 그런 거에 좀 표팔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그 공무원 증원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다른 꿈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쨌든 그 젊은이들도 나름대로의 생각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다른 꿈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내적으로 이제 경제가 본인들이 어려워지고 막 힘들고 막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뭐 이런 걸 증원한다는 또 정부 발표에 의해서 또
기존에 이제 매진했던 사람도 공부는 계속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했던 거예요. 공무원을 좀 많이 뽑아달라. 왜냐면 그 사람들, 그 친구들도 몇 번씩 실패하고 계속 시험 보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공무원에 너무 많이 매진하고 맨날 막 노량진에 컵밥거리 있잖아요. 그 컵밥거리에서 막 컵밥 먹고 막 빨리 들어가서 책 한 잔 더 봐야 된다고 막, 그리고 막 맨날 공무원 된다고 막 지방에서 막 바리바리 싸들고 딸이 이제 그 고시원에서 공부한다고 막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부모들이 막 지방에서 막 KTX 타고 와가지고 막 도시락 싸주고 밥 싸주고 막 음식 해주고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이 영상으로 많이 다큐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공시생 노량진의 현주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젊은이들 뭐 꿈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지금 로저스도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젊은이들이 어디 많이 몰려있고, 그 사람은 그렇거든요. 어디에 가도 자기가 그 나라에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을 가고 그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그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속적으로 알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파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결정을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명견말리에서 한 내용은 자기가 노량진에 가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들과 얘기를 한 결과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꿈이 없고 공무원에만 매진하고 있고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의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어둡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지적한 게 그런 젊은이들의 정서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지금 공무원이나 현실에 너무 안주하려고 미래에 대한 혁신이나 그런 또 성공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서 자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에 너무 집중돼 있다. 일부 기업에 이렇게까지 집중된 나라는 찾기 힘들다. 그래서 더 많은 그 기업들을 양성을 하고 더 많은 어떤 기업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양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봐요. 지금 천대 기업에서 계속 밀려가지고 반토막 났잖아요. 25개에서 12개 기업으로. 그리고 신규 기업은 빵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 주소예요. 대기업에만 의존을 하고 또 그러면서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게 사실 대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 대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대기업은 그냥 칭찬받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가 이윤 추구,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이윤 추구를 활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글로벌 경쟁 회사들이랑 다른 나라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면서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요즘 젊은이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예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였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젊은이들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다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앞으로의 미래, 그러니까 5년 뒤 그런 미래의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사실 MZ세대 하면서 요즘 세대 어떤가요? 정서적으로 어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고 투혼을 불태우고 투자 의지가 있고 어떤 좌절이나 이런 것도 견디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사람들 어때요? 그냥 편안히만 하고 쉽게 돈 벌고, 요즘 비트코인이나 뭐 투니 어쩌니 뭐 영끌이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는 거 없으세요? 요즘 젊은이들 정서가 그래요. 쉽게 돈 벌고 고생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거는 제가 과거 영상에 여기 보시면은 과거 영상에 요즘에 MZ세대들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MZ세대들이 우리나라 5년 뒤의 미래, 10년 뒤의 미래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기대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친구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떤 혁신이나 어떤 기술 발전, 큰 어떤 도약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젊은이들, 한창 일하고 많은 그런 어떤 나라의 국가의 원동력이 돼야 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열망 그리고 헌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냥 내가 맡은 그냥 일만 처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집중하고 성공을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헌신의 의미를 아십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복과 당시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일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헌신을 하지 않으면은 혁신이고 뭐고 없어요. 혁신을 하려면요, 혁신이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여러분, 혁신이 뭐예요? 혁신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도약,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선구적으로 이뤄내는 거.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혁신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뭔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그걸 훨씬 뛰어넘는 유용성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혁신이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매진하고 땀 흘리면서 연구하고 피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바탕 아래에서 100분의 1, 뭐 1000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게 혁신 아니에요? 그러게 혁신이에요. 어디 개나 소나 다 뭐 그냥 회사 출근하고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우연히 얻어지는 게 그런 게 혁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노력하는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성공하고 혁신을 이뤄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노력했어요. 그 점이 이제 우리가 착안해서 봐야 돼.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사실은 지금의 젊은이들 상태에서는요, 5년 뒤, 10년 뒤? 제가 볼 때 지금 12개잖아요. 5년 뒤, 10년 뒤에 6개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만큼 혁신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뭐랄까요? 요즘 세대들이 너무 그런 거에 익숙치 않아요. 노력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즉, 헝그리 정신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형제 정신이. 내가 하나, 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내가 클리어해 나가겠다라는 의지, 그런 투혼을 불태우는 게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뭐 여러 사람들 중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정서들이 우리 요즘 MZ라고 불리는 그런 세대들의 어린 시절부터 뿌리 박혀서 맞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런 거를 해버릇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뭔가를 계속 막 자부심을 심어주고, 아 넌 최고 최고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최고, 우리 딸이 최고 이러면서 자신감만 계속 심어주고, 내가 우주 최고인 줄 알고 가장 잘난 사람인 줄 아는 게 문제예요. 모든 출발은 자신의 미숙함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일단은 그런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해요. 너무 어려워하고 받기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성격상 그런 거를 받기를 싫어하는,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봐온 요즘 세대들은 그래요. 본능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헌신해야 되는 일, 헌신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과제들, 그런 업보들, 그런 것들을 저버려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든 도피할 생각만 하지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할 생각을 못해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옛날 세대와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런 정신자세, 정신무장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그래서 짐 로저스도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아, 요즘 노량진에서 공무원으로 꿈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곳은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가잖아요. 그랬어요. 그 사람이 5년 전에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갔다고요. 우리나라 2017년에 전 세계 글로벌 1000대 기업이 25개가 있었던 2017년에 그 얘기를 하고 가서 딱 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5년이 딱 지났어요. 지금 12개로 반토막 났어요. 1000대 기업. 그죠? 글로벌 1000대 기업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 어떤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떤 신규 인력, 그런 어떤 젊은 피들,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냥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바로 우리의 미래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그 흥망성쇠와 그 사람들의 성패에 따라 이 나라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젊은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로저스라는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고, 저 역시도 그 나라에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할 때도 그 나라의 젊은 인구들, 그리고 젊은 인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많은 젊은 인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죠. 하지만 그게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뭐랄까요, 절대적인 지표가 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나라의 뭐 무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별로 뭐 재무제표나 뭐 돈을 얼마나 갖고 뭐 빚을 얼마나 갖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고 해외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일일이 분석하기에는 여러분들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지표를 따라가세요. 절대적인 지표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지표라는 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의 인구가 바로 그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본도 사실은 굉장히 자연과학과 원천 기술이 많은 곳이었는데 지금 사실 젊은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 5년 전에 94개에서 1000대 기업에서 지금 66개로 줄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간 인구 격차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최소한 33개는 됐어요. 그죠? 인구 격차로 따지면요. 하지만 12개가 됐어요. 엄청나게 어떤 타 나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본 대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이번 통계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뭘 의미하느냐,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인식이 굉장히 큰 격차로, 여러분들 굉장히 큰 격차로 미래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2017년 당시에는 그래도 그 전에 어렸던 세대들이 그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그 2017년 대비해서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새 일꾼들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그나마 25개의 1000대 기업을 만들어냈던 거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의 2017년에서 지금의 현주수 12개, 25개, 12개로 준 거는 요즘 세대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30대, 20대, 30대, 이런 40대까지 이런 다양한 세대들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혁신과는 좀 거리가 동떨어진 퇴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나라 비해서요. 일본 대비해서요. 일본은 94개에서 66개로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94개에서 줄었다고 치면은 한 40%? 한 35% 정도 줄었어요. 우리나라는 25개에서 12개로 줄었어요. 그 나라, 일본 35%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절반, 60%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사실.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들이 돈을 못 벌어오는 구조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비단 글로벌 어떤 그런 어떤 경기 침체, 그리고 글로벌적인 어떤 경기 위기와 수요 감소 때문만이 그런 얘기를 그런 것 때문에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경쟁력,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앞으로는 계속 약화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저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절대적인 거는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절대적인 거 얘기하면서 기업 어떤 걸 얘기했었죠? 삼성전자를 빗대서 얘기했었죠. 삼성전자가요, 앞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게 명확해요. 왜냐면은 제가 반도체 시장을 쭉 이제 보면은 앞으로 계속 위험해지거든요. 경쟁자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제가 최근에 아마 영상 찍은 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분기 매출, 2분기 매출이었죠. 그때 이제 중국이 중간재 수입만 하고 완제품 수입을 안 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많이 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분기 적자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웬만한 거는 자력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재 핵심 기술은 잘 모르지만 그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간재 단계, 그리고 중간재에서 완제품까지 단계를 중국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중간재까지 그 어떤 그런 기술? 그런 것도 조만간 확보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요, 중간재 수입도 중국에 수출 못해요. 중간재 수출 못해서 그만큼 적자가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TSMC 있죠. TSMC 이미 많이 저는 훨씬 앞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업계에서 이미 많이 삼성전자보다 많이 앞서가고 지금도 계속 달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그걸 쫓아가는데 굉장히 버거워하고 점점 뒤처지고 있어요. 그리고 TSMC는 미국의 이제 후배를 받으면서 계속 미국이 이제 밀어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경쟁자들이 계속 일본 엔저에게 수출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중국은 중국대로 하이테크 기술이나 그리고 어떤 중간재, 그리고 중간재에서 완제품까지의 기술이 이미 다 터득했고, 초기에서 원자재 자재에서 이제 중간재까지 만드는 단계까지도 곧 아마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수출 기업이 삼성이 경쟁자가 점점 이제 중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중국의 반도체를 막 다른 나라 수출하고 삼성의 파이는 점점 시장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도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 삼성도 앞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확률이 높아요. 도태될 확률이 높다고요. 지금 뭐 사실은 그런 위기 속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기업 중심이 있었던 기존의 어떤 방식 있죠. 기존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 아버지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아버지 세대들이 삼성의 이제 예전에는 그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룹 내에서 어떤 새로운 피들이 주역이 돼서 굉장히 많이 그 회사에 헌신을 하고 회사에 이제 그런 어떤 노력을 쏟아붓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나 그 결과물로 인해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가져왔던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없고, 일단 일에 대한 헌신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노력이나 시간을 부으면서 성공에 대한 열망과 뭐 그런 게 전혀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공에 대한 열망과 헌신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적인 수출을 먹고 사는 이런 한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미래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이거는 뭐 제가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좀 저는 암울하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한국 부동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국 부동산 오늘이 제일 비싸다고 했잖아요. 한국의 기업 가치나 어떤 한국의 경쟁력이 오늘이 제일 센 것 같은 느낌,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오늘이 제일 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 개개인들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원인과 그리고 어떤 상황 파악은 해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포트폴리오나 투자를 짜실 때 참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한국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만 보지 마시고 해외로 시선을 좀 넓게 시선을 좀 돌리셔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사실 기업 경쟁력도 그렇고 수출 자원 하나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아서 순수하게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의 가장 큰 틀을 막 탔던 삼성전자마저 앞으로는 계속 위험해질 거고 경쟁력이 계속 쇠퇴해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빨리 사야 될까요? 아니에요. 해외로 눈을 돌려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지식, 경제, 세계 경제에 대한 지식을 계속적으로 넓혀가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런 세계 경제에 대한 지식을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마당에 여러분들의 맞는 투자처를 찾으셔야 돼요. 투자처를 발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런 위기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 될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부동산 뭐 얘기 많이 했지만, 이런 와중에 부동산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와중에 나라가 뭐랄까요? 원래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나라처럼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늘상 있었던,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렇잖아요. 그 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으로 들어와가지고 완제품 만들어갖고 그거를 이제 마진 얹어가지고 파는 나라인데, 그게 이제 안 되고 그런 시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액수도 줄어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런 기업, 제가 그런 한국의 현 주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나라를 찾는 법, 그리고 그런 나라 어떤 점을 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한국만 보지 말고 해외를 눈을 돌려서 넓게 봐야 되는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기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 인구를 봐야 되는데, 그 젊은 세대 인구도 갖고 있는 생각도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 젊은 세대들한테.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어려우면은 해외로 눈을 돌리면 돼요. 해외 젊은 세대들은 같은 정서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해외의 정서를 많이 보시고, 그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세요.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인구가 풍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어떤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 헝그리 정신,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헝그리 정신 있을 때 어땠어요? 그때 막 뭐 진짜 막 뭐랄까요? 헝그리 그 권투로 표현하면은 물배 채우고 그죠? 물배 채우고 그걸로 이제 권투 장갑 끼고 승리해가지고 막 금이 환영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무식하게 얘기하면 몸으로 때운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몸으로 때우는 게 가장 성공의 기본 자세가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은, 요즘 세대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언제적 얘기, 쌍팔년도 얘기한다, 뭐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그거를 하냐. 하지만 그런 정신 자세가 여러분들 헌신과 성공의 기본 자세예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예요. 표현, 그리고 그런 어떤 헌신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은 모두가 혁신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노력했어요. 하나같이 그런 자세로 정신 무장이 돼 있던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혁신도, 어떤 성공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젊은 세대들한테는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보세요. 그 젊은 세대들, 물론 자원이나 지하자원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걸로 따지면은 러시아가 뭐 엄청난 그게 됐어야죠.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원 없어도 돼요. 그 나라의 자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적 자원이에요. 그 사람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인구,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젊은 인구들이 성공에 대한 얼마만큼의 열망과 얼마만큼의 헝그리 정신으로 헌신할 각오가 돼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꿈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걸 잘 보세요. 그런 걸. 그래서 짐 로저스처럼요,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유명하잖아요. 퀀텀 펀드도 만들었었고, 뭐 투자자가 투자 돈놀이 한다 어쩐다 비판을 해도, 그 사람이 그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성공한 거거든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노하우와 경험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잃지 않는 선택을 했고, 돈을 버는 선택을 항상 했으며, 높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다른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돈이 오가는 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투자 철학 있죠.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들을 만한 가치가 되게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투자 철학 있잖아요. 돈을 해가지고 어디에 투자했네 이런 것보다요, 그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투자 개념을 많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사람을 보고 좀 많이 느끼는 바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유명한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시고 보시고, 또 다양한 서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어디 한 곳만 보고 어떤 뭐 어디에 투자하나 뭐 투자 리딩방 뭐 이런 게 현혹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 좀 다양한 세계적인 투자자가, 저는 사실 국내 투자가 뭐 어디 투자했고 뭐 대박을 쳤니 어쩌니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런 서적 저는 책 한 장 펴보지도 않았어요. 국내 투자자들 어디 대박 쳤다 뭐 이런 거. 저는 세계적인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본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보지 않고 세계적으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갖고 세계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조사하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